비리사리도 없는데 이름만 있었다는 게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쉬운 걸까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들 자주 보기를 원했지만 참 나한테 넘기면 또 되는데 쌓여진 또 업무들이 그래도 내부적인 업무들이 있고 그랬을까요? 또 우리가 이제 향후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거의 2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우리가 조성이 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제 하나의 격려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플랫폼에 대한 정리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일정에 대해서 지금 외국의 일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부터는 바로 이제 베트남을 또 우리가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베트남 지사를 또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일정은 또 사우디 쪽에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그런 드디어 이제 이런 플랫폼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이 플랫폼은 이제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세계에서 단 하나 새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혁명은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오기까지 부천본부는 그 전부터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최근에 더욱더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부평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장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성장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일어난 동향은 이제 웰빈이라는 카페가 울산에 생겼죠? 예. 이미 소식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그 작업이 됐는데 울산 웰빈이라는 카페는 일반인들이 꽉 차고 새로운 모델이 또 이렇게 창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기가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고 새로운 회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브랜드가 우리 시더스 울산 F&B예요. 시더스 울산 F&B인데 웰빈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브랜드가 자리가 좀 울산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작금에 이제 전국화가 진행이 되는 걸로 좀 기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또 여러분께서 그만큼 새로운 방향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지금 시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더스 그룹은 이제 15개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죠. 울산 F&B까지.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공유 플랫폼 경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중에서도 플랫폼이 가기 위한 것은 공유 경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공유 경제 플랫폼은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플랫폼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공유 경제 플랫폼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플랫폼입니다. 4차 산업을 완수하는 과정이 공유 플랫폼 과정을 완수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각 플랫폼 장님들 또 리더님들 이런 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의 모델이 이 공유경제 플랫폼의 모델이 세계 20개국을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명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20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본부를 세 군데를 놓고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말레이시아 고민했다가 지금은 이제 방콕, 태국의 방콕, 그다음에 싱가포르 뭐 이런 세 개를 놓고 또 캄보디아도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시장을 우리가 갖고 가려면 세계 시장에 걸맞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화폐, 금융, 무역 이러한 것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그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은 진출이 되어서 그쪽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현지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이제 그 픽스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연히 우리 이제 카페도 들어가야 되고요. 거래소도 들어가야 되고 아카데미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힐링 플랫폼도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힐링은 이제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즐기면서 일을 즐기되 즐겁게 본인을 건강하게 가꿀 필요가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힐링 카페가 우리가 생겨요.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이제 오늘 제가 수원을 가는 거는 그쪽에 힐링 카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장소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되는 분들과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하는데 또 즐겁게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힐링 플랫폼이에요. 향후 이제 스마트팜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은 힐링 카페 플랫폼으로 각 동네마다 생기는 거고 그 전에 약간 본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도 관리하고 또 예쁜 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S라인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힐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5계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5계절. 우리가 4계절이 있죠? 네. 4계절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만의 계절을 포함해서 5계절이래. 그 기획하신 우리 오은정 대표가 저기 뒤에 와 계세요. 저 뒤로 한번 좀 바라보세요. 인사 좀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지금쯤은 오픈되기 전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쪽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차 산업의 핵심인 공유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플랫폼은 이제 아시지만 이것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정확하게 또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준비를 조금 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플랫폼은 공유 경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유경제 플랫폼은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2025년도가 되면 이 공유 플랫폼을 누가 잘하느냐, 공유 경제를 누가 잘하느냐, 이게 그 나라의 구분이 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20만 명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저희가 팬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훌륭한 미래를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아직 뒷받침이 아직은 좀 무르익지를 못했어요. 근데 서서히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은 이제 누구나 다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것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6년도 4차 산업이 출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3년 그 이후에 2019년서부터 행동으로 뒷받침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니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확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걸 하기 전에 많은 고민도 했고 고민에 대한 뒷받침도 제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준비를 또 행동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이 이제 따라 주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유 플랫폼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 세계 지금 변화가 2007년도에쯤에서 세계 그 모든 기업들이 그때는 공유 경제에 대한 회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2013년도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인터넷이 이제 플랫폼이 생기기 하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싹이 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5%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그러니까 미미한 부분이죠. 그때는 공유 경제라는 것을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17년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공유 경제를 하는 회사들이 거의 70에서 80%가 됐어요. 주변에 보면 전부 공유 플랫폼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유의 방향과 선택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 지금은 전부 공유 경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경제,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산업경제예요. 산업경제.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약간 세미나를 하긴 했는데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회사, 컴퍼니라고 그러죠. 컴퍼니. 그 다음에 컴퍼니에다 컨슈머라고 그래요. 회사와 고객이 자리를 잡았었죠. 그렇죠? 회사와 고객이. 근데 이 공유 경제는 개인이 자리를 잡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피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기기라고 하죠. 기. 이제 일이죠, 일. 개인의 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의 공유 플랫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개인의 플랫폼을 하는 거지 회사의 플랫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인지가 이제 개인과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장이 우선이고 여러분들의 인권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개인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집중화가 필요를 했습니다. 집중화. 이 집중화가 이제 분산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공유경제는 분산화입니다. 분산화. 산업경제는 집중화라면 공유경제는 분산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자가 분산됐다. 이 가버넌스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한테 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실천이 아니면 공유경제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업경제 때는 신용과 자산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평판과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은 평판을 잘 쌓기 바랍니다. 평판을 쌓으려면 신뢰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단계 다단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런 평판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이 이제 펼쳐지면서 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쁘다고 얘기만 해요.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생각은 안 해. 걱정은 안 해. 그러면서 비평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자들이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비평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그걸 솔선수범해서 차고 나가서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이라고 얘기하죠. 경쟁. 이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 경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이겨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 경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걸 갖고 상대방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플랫폼을 하고 있지만 저기가 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기를 잘 되게 하고, 그쵸? 네. 나도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협력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경쟁에서 이제 협력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공유경제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전공이 뭔데? 나만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잘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건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건 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또 나한테 내가 먼저 줘야 돼. 내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잘하는 걸 또 내가 받으면 돼요. 나는 안 주면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잘못돼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중요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시장.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 장소죠. 이쪽의 장소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못해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이 장소는 약간 좀 바가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협상이 잘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이 공유 경제는 이러한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각 본부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여기에 뭐 광주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천은 자유롭게 전국을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역은 그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추천한 그렇다고 여러분 수당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추천하는 수당은 각지에서 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소득이 다 되죠? 네. 또 더 크게는 가치를 높이는 일에 협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체가 모여지면서 가치가 올라가. 그 가치를 누가 분배받아요? 여러분들이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꾸 협력을 해야 돼요. 끌어안지 말고. 이 플랫폼장은 과감하게 분산을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득이 어차피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 시흥의 황금종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트리플 VIP신데 목사님이 트리플 VIP셔요. 추천을 목사님만 200명을 했어. 그 파트너가 추천한 사람이 김평세 목사님 추천한 분이 정경진 우리 트리플 VIP예요. 이렇게 협력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추천은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하지. 단계 다단계는 밑에다 주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분리하려고도 보니까 골치 아파. 그쵸?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각자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커지면 그분이 커지면 일대에서 당연히 나오는 이제 일대에 따르는 보상도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쇼핑을 할 때마다 쇼핑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10%가 올라와요. 그게 쌓여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양쪽으로 버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밑에다 추천해서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늦게 한 사람이 승리하네? 그 이유가 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천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 플랫폼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단계 방식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쌈박질만 그냥 서로 웃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는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간다 이렇게 보시죠. 네트워크가 꼭 다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용어로 다단계고 일단은 네트워크는 자기 조직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톡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톡 쓰는데 다른 카톡이 또 막 만들어지죠? 네. 결과적으로 그 네트워크는 자기 조직화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SNS. 그쵸?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2013년도에 공유경제가 한 5%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50%를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유가 50%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있던 1, 2차 산업경제에서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3차로 갔어요. 이 3차에서 이제 4차, 현상과 가상이 존재하는 이 4차의 융합시대가 바로 공유 플랫폼 경제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공유 플랫폼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시장을, 세상을 움직이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여기는 환경을 파괴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주로.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일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주변에. 그런데 여기서는 환경 파괴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 보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ESG 자꾸 나오죠? 네. 이제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을 보호해야 돼 이제는. 그동안에는 환경을 파괴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환경을 지금 홍수, 태풍 이번에 많은 그 인명이 이제 한 90명 가량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을 많이 환경을 파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가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스마트팜은 각 도에 하나씩 우리가 지금 만들게 됩니다. 이 각 도에 하나씩 만드는데 그 스마트팜이 각 도에 필요한 작물이 들어가요. 거기에 걸만큼 이제 우리가 테스트 베드를 지금 아마 여주 이천 쪽에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지금 이미 영동군하고는 우리가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스마트팜을 이제 한 5만 평 정도 땅을 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가는 사우디는 22일서부터 가게 되는데 사우디도 이미 이제 사우디에서 그 오다가 나왔어요. 아마 수조 원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한 1,000억대 단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중심의 플랫폼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가는 회사예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과거형이 많이 있으셨죠?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달라요. 꿈이 달라. 이 보여지는 지혜가 조금 이렇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하나님은 이 환경을 저한테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되는 조건들이야. 그렇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모세라든지, 그렇죠? 기타, 우리가 야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쭉 다니는 이런 거 보면 인물론에서 쭉 보시면서 뭘 느껴요? 그분들은 좋은 환경에서만 했던 게 아니죠? 네. 이런 악조건, 이 환경, 그렇죠? 네. 그러한 환경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상황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분명히 되리라고 믿고 미래에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과제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겠다. 근데 이 상황이 그렇죠? 상황을 뛰어넘는 게 필요하잖아. 근데 그게 있어 없어? 그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안 뛰어넘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이 플랫폼을 만났으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준비해왔고 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나도 믿을까 말까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나도 안 믿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츄에이션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혹시 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상황은 내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네. 그걸 활용해야 돼. 그걸 딱 보면은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딱 맞아버려 그냥.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구나.
그쵸?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뭐, 꼭 종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안 돼요. 쪼그라들지. 응?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게 좋은 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믿음을 확실히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딴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제 환경 파괴에서 환경 보호 정책으로 공유 경제는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여기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거. 지금 그동안은 이제 GDP를 따져, 국민 총 생산을 따졌어요. 이 국민 총 생산에서 지금은 후생, 개인의 후생을 따져요. 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우리가 힐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정책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면 이제 지금 제주도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안에도 생기고 우리 수원 쪽에도 생겨요.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에요. 여러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좀 있는 사람들은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오게 돼 있어. 그쪽에 와서 자기를 케어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격 테이블이 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뭔가 몸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중심이었어요. 이 프라이스 코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후생은 그게 아니라 가치가 더 중요해요. 가치. 그래서 밸류 코스트라고 그래요. 가치가 있어야 돼. 밸류 코스트. 세상은 가치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좋다라고 판단되면 10원짜리도 100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치가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가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안 사요. 가치가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 있을 때하고 지금 20만 있을 때하고 가치가 어느 게 높아? 20만. 훨씬 가치가 높죠? 네. 그러면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틀려져. 아, 여기는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하고 같이 일하고 싶겠죠? 네. 그게 광고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모든 가치가 있는 유명한 퀄리티가 있는 회사들이 저를 두들기고 있어요. 저희 회사를. 아무튼 이제 우리는 공유경제 이 플랫폼을 실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남이 안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주인이 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을 지금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벌어요? 종이 돈을 벌어? 주인이 벌어요. 돈은 주인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저기로 따지면은, 성경에서 따지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셨어요? 네. 주인이잖아, 주인. 제사장이 고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해야 돼. 협력 안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협력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쁜 서기관들이에요. 그쵸? 표현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 교회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국내 총 생산의 50%는 공유경제가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는
소유의 경제다 보니까 공유경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같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행히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규제 때문에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쪼무레기 회사가 아니에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이런 공유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동하면 여러분들 택시, 우버 택시 같은 이런 곳에서, 그 다음에 물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이제 물류 회사죠. 우리도 물류 회사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도 이제 그 공유 경제가 갖고 가는 분야다. 큰 6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동, 물류, 업무, 생활, 자원, 금융.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보는데, 자, 공유가 되죠?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남의 집인데 내가 집을 놔줄 수 있어.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유예요.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유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남의 집을 내가 놔줄 수가 있어. 에어비앤비에서. 세를 놔줄 수가 있다니까. 비용을 산출시킬 수가 있어. 이게 공유예요. 세상은 그렇게 자꾸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 공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여러 학자들도 이제 공유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공유를 갖고 가는 행동 반경이 나오는데, 복지로 바라보는 공유가 있고 착취로 바라보는 공유가 있습니다. 자, 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많은 공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이 2가지 분류로 돼요. 복지는 어떻게 보면은 신마르크스주의가 차지하는 공유예요. 사회주의를 마르크스가 만들었어요.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착취, 이제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이 됐어요. 착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마르크스주의, 신사회주의 이런 형태로 하나의 복지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국가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본주의 형태냐, 아니면 2개가 나중에는 합쳐져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합쳐지게 돼 있어요. 통합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나는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사회주의 형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복지를 이제 분배 구조니까 분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배인데 하나는 shared라고 그래요. shared, 나눈다 이런 뜻이죠. 이제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하나는 sharing. 이거는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이거는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나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정을 가지고 나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분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무엇이 이제 시작을 해서 매듭이 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손해를 받느냐 이익을 받느냐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본주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있어야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본주의 형태로 나누는 쉐어링은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과정에서도 나눠요. 그렇죠? 과정에서도 나누고, 우리 정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해피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쇼핑 캐시가 있죠? 그 다음에 재테크가 있어요. 자, 요거는 결과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모아뒀다가, 그쵸? 나중에 회사가 또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청산해줘야 돼. 이해가 되셔요? 네. 이거는 과정에서 여기서 일부가 모아놓은 데서 조금씩 나가는 거죠? 네. 이거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쉐어링이야. 이해가 되시죠? 네. 요거는 쉐어드예요. 두 가지를 다 통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통합시키는 것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네, 블록체인에 의해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또 나중에도 여러분들은 적은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롤모델이 시작이 됐지만 필리핀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기타 이제 방글라데시 또 미국 일본 이런 주변이 많이 있죠. 최소한 5개 나라 여러분들 진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파이프라인만 꽂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세계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만 꽂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잘 되면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아요. 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시츄에이션을 뛰어넘어야 돼.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재테크가 이건 평상시에 계속 받아가는 거죠? 이건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받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테크는 결과, 부자냐 안 부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결과로 여러분들을 또 모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모신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통합시킨 회사가 우리 회사다. 왜냐면, 이 블록체인이 없으면 통합이 안 돼요. 블록체인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것이 확산되는가를 알아야 돼. 이게 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그 엘리노 오스트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성분이신데, 여성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학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엘리노 오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분이 협동조합을 추창했어요. 언제? 2009년도에. 그 논문이 나온 게 2009년도에. 근데 이때 나온 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접한 온라인 세계가 아니고 4차 산업이 아니고 1, 2차의 그 우리가 하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휘를 못했어. 꽃을 못 피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비 코스트가 높아요. 우리가 땅을 갖다가 2마디기 합쳐도 그 2마디기 이상 안 나와요. 어떤 결과물이. 그렇죠? 오프라인은 아무리 합쳐도 그게 그 이상의 한계점에 항상 부딪혀요. 1+1은 반드시 2야. 그 이상이 안 나와. 그렇죠? 이게 오프라인의 세계예요. 근데 온라인이 딱 생기면서 공유경제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려고 하더라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밥 먹고
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게 다 비용으로 산출되죠? 어떤 일을 하려면 그런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미 딱 두들기면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연결 비용이 감소가 됐죠? 이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1, 2차의 산업을 3차로 끌어올리는 연결을 했어. 이게 이제 3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그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예요. 가상으로.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4차 산업은.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 현상에서 가상으로 올렸으면 가상에서 다시 현상으로 끌어내리는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결과물로 나와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역할이에요. 블록체인이 없으면 투명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안 나와. 시대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누굴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결과가 탁탁 장부가 되니까.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별 문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맡김을 주고 분배를 해줘요. 서울시 같은 데가 이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과정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과정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그 제로카드가 있었죠? 그게 왜 안 맞았냐?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울시는 맞을지 모르지만 개인들의 성향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들은 자기가 사용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본주의의 특성상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만들고 그것만 올바르게 만드니까 사회주의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피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너 오스트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과 분배 해법을 시장 경제의 좀 모순점, 이런 정책의 제도의 모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한 정책이 그 시대에는 참 좋은 내용이었지만 효과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그것이 꽃을 피운 게 인터넷과 플랫폼이 생기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유경제는 사실 새롭지 않은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실천이 가능한 타이밍을 맞은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 타이밍을 우리가 끌고 가는 회사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준비했고 시기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어요. 여기에 합류한 사람은 천혜에 아주 뭐 부를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도표를 좀 보면서 조금 그릴 필요가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로 가는 것은 이 오프라인의 세계. 오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그 장소를 사용할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게 오프라인이에요, 이게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게 이제 1, 2차. 그 다음에 3, 4차가 있어, 3, 4차. 이게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 3, 4차. 이게 이제 O2O,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O2O 경제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3차. 3차.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3차.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3차에서 다시 1, 2차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해. 그쵸? 예, 여기서 벌었으면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거는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그쵸? 예, 이 요게는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 1, 2차와 3, 4차가 융합이 되어서 이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 2차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쵸? 3, 4차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 이래야 이제 공유는 여기서 많이 이루어져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보이는 것은 다 볼 줄 알아. 근데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죠?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쵸? 아, 이런 세상이 온다. 나는 믿었게 안 믿었게? 나만 믿은 거예요. 나만 믿은 거예요. 나만 믿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둘씩 시간이 가면서 이제 믿어지는 것들이 보였죠? 말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틀려, 사람마다. 여기에 200사람이 모였지만 여기서 진짜로 보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보고 그냥 말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보고 좋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제 보고 믿고 고쳤으니까 가버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틀리는 거야. 예? 볼 줄을 분별력이 약한 거지. 약하냐 세냐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이때 세상은 분배가 또 이제 협동조합에서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협동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비극이야. 이때는 이 비극이 희극이 되는 거예요. 그쵸? 틀리죠? 상황이 틀려지는 거지. 아, 그때 할 걸. 이런 거죠. 그쵸? 왜? 공유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요. 오프라인에서는 공랑이 죽어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내가 이만큼 있어. 이거 주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안 주고 싶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온라인이 그 공유를 만들어냈어. 근데 2014년에는 그게 5%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중이 이제 커졌어. 50% 돼가니까 공유 경제라는 것을 모르면 이 정의를 못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공유의 정의를 못 만들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 시더스의 공유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공유 경제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론을 가지고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실천이 됐기 때문에. 그쵸?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50% 이상의 공유로 가는데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류로 잡지 않았을 때는 정의를 만들지 못해. 근데 이게 주류로 간단 말이에요, 공유 경제가. 그 정의를 만들어야지. 그쵸?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제가 공유 경제의 정의를 만들겠다. 우리 시더스의 공유 경제는 이렇다. 시더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이 공유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이게 한 사람이 내가 주장하면 이게 독보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실천했어. 모든 사람이 그걸 느꼈어. 모든 사람이 결과로 나왔어.
그쵸? 이건 통계학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공유경제 플랫폼이다. 공유경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경제는 어떤 게 공유경제냐? 경제 요소의 공유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동안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더스 팬덤님들과 여러분들의 지금 의견을 제가 합쳐서 시더스의 공유경제는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렇다라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경제 요소가 있습니다. 이 경제 요소의 공유로 1번 가치 창출, 가치를 창출해요. 그 다음에 비용 감소. 아주 쉬워요. 가치 창출과 비용 감소를 이룩하는 활동. 경제 요소가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요. 경제 요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경제가 되는 요소를 공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경제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리나 비영리나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객체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요소입니다. 경제 요소인데 객체는 뭐가 있냐면 객체는 첫 번째가 정보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물질이 있어요. 세 번째가 관계가 있어요. 이 경제 객체,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가 책이라는 게 있죠. 책, 그죠? 책을 여러분들한테 공유시키는 거야. 책을 팔고 사고, 그쵸? 물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질. 그 다음에 관계, 사람 대 사람, 또 여러 기관 대 개인, 이런 관계들이 있죠? 이걸 경제의 객체라고 그래요, 객체. 그 다음에 경제 주체가 있어요. 주체는 시장이죠, 시장. 주체가 시장인데, 여기에는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있어요. 이건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첫 번째는 영리냐, 그 다음에 비영리냐, 요 목적이 있어요. 이걸 경제 요소라고 그래요. 이 경제 요소를 가지고, 그쵸? 가치를 창출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 경제 플랫폼이다. 공유 경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 경제란 무엇이냐? 이 말 저 말 다 많은데 아직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공유 경제가 뭐냐?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데서 정의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이게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공유 경제는 무엇인가 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사람들한테 그게 회자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랬을 때 그게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를 못 내리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리겠다. 우리가 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론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질도 온라인에서 가니까 정보하고 물질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만 있었죠? 물질이 온라인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정보하고 물질하고 또 나눠졌습니다.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객체가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가. 그렇죠? 거래가 되면서 비용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 이게 이제 경제 요소의 하나의 공유를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의 하나의 초석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내리면 이제 세계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유 경제의 정의까지 내렸어요. 공유 경제란 무엇이냐?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 뭐가 필요하냐면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플랫폼이 없으면 공유 경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은 글자 그대로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정거장에다가 노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노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그림으로 그리셨으면 이제 지금은 자가용 시대지만 아무튼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을 때,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전부 플랫폼으로 들어가죠? 그럼 정거장을 만들어 놔요. 우리가 공항도 정거장이에요. 그쵸? 각 나라의 이 항공사들이 거기에 이제 전부 왔다 갔다 거기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플랫폼이죠.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공유 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공유 경제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플랫폼인데 공유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자가 플랫폼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플랫폼을 알아야 돼. 플랫폼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가로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X.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거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 각자가 이제 혁신을 해야 돼. 혁신. 여기는 혁신이고 여긴 효율이에요. 대기업이 잘하는 건 효율을 잘해. 그렇죠? 중소기업이 잘하고 소기업이 잘하는 것은 스타트업들이 잘하는 것은 혁신을 잘해. 그렇죠? 이걸 합쳐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혁신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기업과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장점인 효율을 합쳐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만들어 버렸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돼 안 돼요? 그냥 대기업은 돈으로 그냥 살려고 그래. 그 업신여기고. 그렇죠? 근데 소기업은 뚫을 수가 없어. 자본이 열악해. 이러니까 힘들어. 그렇죠? 이걸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지. 근데 우리는 이미 있는 데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우리는 이게 품어지는 회사예요. 처음부터.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녹여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각자를 존중을 해주고, 그쵸? 각자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주게. 그래서 혁신과 효율이 합쳐지는데, 이 오프라인 때는 이 가로가, 이게 높았어, 비용이. 그쵸? 이 오프라인 1, 2차 산업 때는 이게 높다 보니까 효율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어요. 플랫폼을. 근데 온라인이 되면서 효율이 늘어났어요. 왜? 공유가 되니까. 그쵸? 네. 잘하는 것은 각자 잘하는 일만 하게 해. 이거를 또 우리는 플랫폼을 잘하니 플랫폼을 만들어서 잘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서, 그쵸? 네. 효율을 높이는, 아까 얘기했던 거래비용을 낮추고 비용을 낮추고 이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없으면 공유경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공유경제 플랫폼이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공유경제 이제 플랫폼은 이제 과도한 수익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고 개방하고 투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쟁을 이제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플랫폼을 민주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블록체인이 없으면 각자의 민주화가 안 일어나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내가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익 봐버려. 그러면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중심이 돼야 돼, 이거는. 사용자가 중심이 안 되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항상 그렇게 가져 있었기 때문에 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실천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플랫폼은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우리가 쿠팡이나 마켓컬리라든지 사람을 처음에 모으면 전부 마이너스죠. 네. 전부 지금도 마이너스 때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야, 이게. 요게 마이너스. 근데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제가 플랫폼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임계점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는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무엇을 목표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를 딱 넘어서는 순간 세 가지 이익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 플랫폼 수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대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지대 수익. 렌트 수익이라고 그래요. 렌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혁신 수익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수익이 납니다. 이 세 가지 수익을, 자, 우리는 이미 임계점을 언제 지나느냐? 금년 말 이내에 지나요. 확실히 지나요. 지금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게 수익이다. 남들이 봤을 때. 그쵸?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곳이 수익이 계속 낮았을 때, 가치가 올라갈 때, 전환점이 나와야 되겠죠? 처음부터 돈 투자했는데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난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계열사들, 이 계열사들은 하나하나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투자했는데 20억 투자했어, 50억 투자했어, 바로 나오면 되나? 바로 안 나와요.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제 브랜드가 통합이 되면 그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가치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보장을 받고, 당연히 그 자체에서는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익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대 수익은 뭐냐면 데이터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수료. 무슨 수수료? 데이터 수수료. 이 데이터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들어오면 선수금이죠? 뭐 투자금, 무슨 뭐 자본금, 또 무슨 금? 막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내대. 이렇게 쓰지 마요. 무슨 금? 선수금이다. 공식적으로 쓰는 게 선수금이에요. 다만 공식적으로 선수금이 들어와서 사용이 되는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있었죠? 그게 해피캐시예요. 뭐 해피캐시를 구입한다, 판매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런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선수금이고 해피캐시는 하나의 경영의 도구다. 다시 이 혓바닥이 안 들어가니까 따라서 해봐요. 경영의 도구. 경영의 도구다. 수단이다 이 말이야. 수단. 아시겠죠? 선수금은 미리 냈어. 그쵸? 거기서 필요한 걸 쓰기도 하고 돈도 받아가기도 해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오션월드 가보셨죠? 캐리비안 비어도 가보셨지? 그러면 돈을 딱 내가 한꺼번에 뭐 몇천 원이고 몇만 원이고 내. 그쵸? 가족끼리 갔어. 여기서 태그를 붙이죠? 그럼 태그를 붙이면은 다 이용하죠? 이용하고서 그 다음에 남았지. 또 모자랄 수도 있어. 그쵸? 남았어. 남았으면 거스름을 받아 안 받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하나 더 있어. 이게 회사가 커지면서 가는 가치가 있죠?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그 금액대로 그대로 끝까지 간다고. 아셨죠? 그게 틀리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여러분들은 높은 레벨의 플랫폼을, 공유 플랫폼을 하고 계시다. 아주 멋진 세계적인 플랫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멀티 호밍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는 멀티 호밍 구조로 돼 있다.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계 경제는 계속 이동 발전 이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고 누가 선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기꾼이 주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 사기꾼이 아니야. 예. 처음에는 약간 이제 너무 이상적이니까. 그렇죠? 내가 갖고 가는 게 저기 목적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의심도 정상적인 의심이 있고 그냥 자기 마음이 사악해서 의심하는 의심병이 있어요. 자기가 욕심이 많은 의심병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사람은 반반이에요. 정석이 뭔지 아세요? 정석은 바둑에서 정석이 있어요. 내가 반을 이기면 반을 준다는 게 정석이야.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균형 잡힌 사고야. 근데 자기는 안 주려고 하고 남만 손해보게 하고 이게 정석 아니라니까? 내가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굉장히 균형 잡힌 사고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면 세상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쵸? 우리는 먼저 주도록 돼 있어요? 먼저 받도록 돼 있어?
먼저 주도록 돼 있잖아. 그러니까 멋지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발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전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걸 바꾼다는 게 쉬워, 안 쉬워?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야. 그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결단을 못 해요. 이미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걸 시도를 못 해. 시도를. 거기에 믿음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의 DNA가 조금씩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결론을 낼 때가 왔어. 결론을 냅니다. 조금. 이 구조는 개인과 그다음에 기업과 사회가 선순환되는 구조예요. 우리 이 공유 플랫폼 경제는. 이제 이거를 구상에 담아야 돼요. 이걸 기획에 담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걸 구조를 짜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데이터화 시켰죠? 데이터를 구조화시킨 것이 지능화예요. AI라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런 각종의 모아진 데이터들을 구조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집결시키는 거예요. 집결. 자, 개인은 어떻게 가고, 기업은 어떻게 가고,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결론을 내가 내주는 거예요. 이제 개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의 선순환은 역량과 성과를 통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역량이 각자 틀리죠? 그럼 역량을 틀리는 사람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은 이거하고 조금 틀려. 기업은 기업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돼. 기업은 어떤 선순환을 갖냐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분배해야 돼요. 이 분배에서 이렇게 기업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개인과 기업이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당연히 기업이죠. 그렇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 창출하면 뭐예요? 부가가치를 분배해야지. 그렇죠? 성장을 시켰으면 성장한 내용을 분배해야 돼. 분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당연히 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성장과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성장과 분배를 순환시켜서 갈 수 있도록 이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커져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또 갖고 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커지면,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성장과 분배로서 사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우리는 개인한테 맞춰줬어요. 이게 포커싱이. 국가에서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제도와
정책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너무 게을러. 국민은 똑똑한데! 이해가 돼, 안 돼요? 자, 요거 이해하셨지? 네.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이렇게 간다. 이제 아주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를 보고 갈 때 이렇게 있어요. 이 사회라는 전체가 틀이 있고 이게 개인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개 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자, 사회는 이제 개인은 어떻게 가느냐? 개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 여기가 이제 개인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회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런 로드맵이 그려져야 돼요. 선순환 공유 경제는 사회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선순환이 가려면 아까 평판과 신뢰라고 그랬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오늘 생겼다. 오늘 바로 정체성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레퍼런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계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실제로 그걸 느꼈어. 이미 사회 현상이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쯤. 여기는 개인은 뭐가 중요하냐? 이 평판.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야 돼요? 이거를 자산화해야 돼. 평판을 자산화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신뢰가 가면서 평판이 좋아져. 여러분들한테 솔로몬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 그래갖고 막 지혜를 구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냐고. 그쵸?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냥 오나? 공짜로 안 와. 이 사람이 평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엇을 갖고 와. 뭐 성경에는 금과 황금과 모략과 뭐 이런 거 갖고 오듯이. 그쵸? 네.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그냥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위대하게 본다 이 말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트리플 VIP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갈 때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몰랐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트리플 VIP야. 이미 돈을 벌고 있어. 돈 버는 비법을 그 사람한테 배우러 가잖아.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변하는 거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회든. 그쵸? 네. 이게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회는 이게 자산은행이 생겨요. 사회적 자산은행이 생겨요. 개인이 자산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 기업은 어떤 형태가 되냐? 기업은 여기 이제 제가 표현하기는 CSR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CSV, 이 두 가지가 기업한테 갖고 가는 특징이 되버려요. 그래서 기업이 소셜 브랜드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국가의 인프라를 형성시키는 작업을 해요. 국가를 형성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는 자산은행이 생기겠죠.
이런 평판이 좋아지니까 각자를 전부 자산화시키고 데이터화시키고 빅데이터 시키고 이 자산을 통해서 다시 재분배를 하겠죠? 이제 이렇게 가야지 이 공유경제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 공유경제의 하나에 여러분들의 개인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쵸?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개인이 하는 하나하나의 공유경제에 대한 평판과 자산화가 사회의 자산 운영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미래 같은 아주 훌륭한 조직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을 이제 세계적인 부자로, 세계적인 0.1%의 부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하나의 믿음과 용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지 못해요. 그리고 혼자 지혜가 없어.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세요. 아셨어요? 네. 이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누구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걸 알려줘야 돼.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used. 현재 상황. 예? 현재 상황. 그쵸? 현재 상황을 활용하라. 그쵸?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to grow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상황을 활용하라. 어떻게?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faith and courage. 용기가 필요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정경진. 또 여기 조남이 어떻게 되지? 안상미.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사용하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쵸?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정경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신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과 용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이런 게 없는데 무슨 뛰어넘어. 그쵸? 네. 이런 게 없으면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항상 그 배경에 깔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세요. 응? 간절히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기도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그 다음에 행동도 해야 돼. 그쵸? 네.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의 이런 행복이라든지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또 누구를 위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항상 주위 사람한테 같이 만남으로써 감사. 그쵸? 네.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말로지만. 그쵸?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입으로 막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 여러분 플랫폼장 매니저들이잖아. 그쵸? 네. 너 때문에 항상 감사해. 그리고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뭘 좀 줘. 아셨지? 네. 이런 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활용하고 계시다. 사용할 줄 알라고 뛰어넘으라고. 그쵸?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쵸? 왜? 내가 더 성장하는 성장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철저한 믿음과 뭐예요? 용기가. 그러니까 이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힘이 어디 있어? 뭐 싸워서 힘이나 그런 힘이 아니고 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쵸?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00일 기도를 했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쫙 엎드렸어. 그쵸? 이거 안 엎드리면 안 되게 돼 있어.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쵸? 거기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봤죠. 다시 봤죠. 왜냐하면 이미 결전을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기도거든, 그게. 그쵸?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기 시작을 다시 또 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럼 또 깊게 볼 수가 있잖아. 그쵸?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이 시간은 신앙 시간은 아닌데, 채플 시간은 아닌데,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겪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뭐 저 때문에 하나가 됐어? 아니야. 안 그래요. 이제 저를 사용하신 거지. 이 상황을. 그쵸? 네, 상황을 사용해서 항상 믿음을 갖게 하고 용기를 잊어먹지 않게 하고 이걸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악하지만 그 악한 세상을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왔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계신 팬덤님들한테 이렇게 시더스 온을 통해서 방송을 좀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정말 이런 믿음과 용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시더스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